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주 찰리입니다. 네, 호주 셧다운 제도가 시행된 지 8일차, 오늘은 8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로 다양한 뉴스들이 쏟아졌죠. 유튜브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여러분께서 이미 접하셨겠지만 오늘 여러분께서 주목해야 될 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빅토리아주가 셧다운 스테이지 3로 격상이 됐다는 점, 그리고 호주 연방정부에서 잡키퍼 페이먼트라는 것을 운영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잡키퍼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지, 나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호주 빅토리아주의 셧다운 제도가 3단계로 격상이 됐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행은 오늘 3월 30일 오후 11시 59분을 기점으로 시행이 됐는데, 요거는 계속해서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한 4주 정도 있다가 재검토를 통해서 이 셧다운 3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운영할지 아니면 조금 완화될지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죠. 이 게더링,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한 게 지금 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주 같은 경우에는 2명까지는 인정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길을 걷다가 2명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3명부터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근데 예외사항은 가족일 경우에는 괜찮다는 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야외 관련 활동, 놀이터나 야외 스케이트 공원, 그리고 야외 짐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상기 사항들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개인 그리고 업장 이 두 가지 차등으로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께서는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한되는 사항은 호주 빅토리아주 내 메이저 쇼핑센터의 운영시간이 제한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체드스톤, 더 글램, 노스랜드, 엠포리움, 이스터랜드, 박스힐 센터 같은 경우에는 10시부터 5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고 해요. 단 이 엠포리움 같은 경우에는 11시부터 4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한다는 점 여러분께서 꼭 체크하셔서 쇼핑을 하러 갔는데 문이 닫아 있는 불상사를 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 DFO 같은 경우에는 11시부터 3시까지만 영업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빅토리아 그 주의 스테이지 3로 격상을 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테이크어웨이랑 딜리버리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폐쇄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기존 스테이지 2와 동일하게 음식점, 카페 같은 경우에는 테이크어웨이나 배달이 가능하게끔 조치가 취해졌다는 건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좀 약간 중요한 것 같아요. 잡키퍼 페이먼트라는 내용인데 요점은 그겁니다. 사업자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ATO에. 근데 사업장 내에 내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직원들의 이 사람이 파트타이머나 풀타이머나 캐주얼이거나 또 자격 요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종업원 한 명에 대해서 매 2주간 1,500불씩 준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원이 똑같이 1,500불이 주어진다는 정부의 방침이에요. 얼마 동안? 향후 6개월 동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지금 이 가뭄 같은 시즌에 아주 단비 같은 소식인데, 한 가지 여러분께서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사업자가 종업원을 대상으로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종업원에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구분, 풀타임, 파트타이머는 가능합니다. 단 이 사람이 종업원 명부에 3월 1일자부터 근무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외사항은 뭐냐면 이 사람이 stand down, 즉 unpaid leave를 간 사람이거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업장에서 요즘에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무기한 휴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즌으로 장사가 안 되니까 이게 조금 사태가 진정되고 넘어가면 그때 다시 와. 그럼 우리가 너 써줄게. 이게 스탠다운이에요. 근데 요거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기한 휴가를 가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풀타임이거나 파트타임인 사람 중에 제가 말씀드린 조건이 충족이 되면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캐주얼은 어떡하냐? 캐주얼 같은 경우에는 그 업장에서 12개월 이상이란 전적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장의 규모 같은 경우에는 1빌리언 달러,
그래서 쉽게 계산을 해서 연매출이 1억 원인 가게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부터 현재까지가 내 매출이 30%가 떨어졌다. 이러면 이 사업자는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1억 원이 이상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기간 동안 내 매출이 50% 이상 떨어졌다는 것을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매출이 1억이 넘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른 조건이 있으니까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 나온다는 건 알았잖아요. 그럼 이 돈이 언제 주냐도 아주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돈은 언제 나오냐면 5월 첫 주에 이제 ATO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카운팅이 언제부터 들어가냐면 오늘 기점으로 들어갑니다. 3월 31일부터 종업원 한 명당 2주에 1,500불씩 되는 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5월 첫째 주까지. 그래서 5월 첫째 주가 되면 3월 30일부터 그 2주간에 발생한 그 돈을 5월 첫 주에 꽂아주는 겁니다. 그냥 계속 2달 밀려갖고 계속 지급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잡키퍼 페이먼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뉴스나 이런 걸 딱 보다가 정말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근데 이 종업원이 호주 시민권자거나 호주 영주권자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걸 열심히 찾아보다가 얼마나 낙담을 했는지,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 대부분이 아마 학생 비자나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계실 텐데, 종업원이 이런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고용주가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혹시 본인이 이제 워킹홀리데이 비자나 학생 비자를 갖고 계신다면 이 잡키퍼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거는 호주의 이민자 중에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빅토리아주의 스테이지 3 단계가 올라갔다. 그리고 호주 연방정부에서 잡키퍼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운영을 한다. 이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호주의 복지 정책이나 아니면 제한 정책이 더 강경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하루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추가되는 소식은 업데이트 할 테니까요. 여러분 잘 지켜보고 항상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